이게 무슨 일이고? 안녕하세요. 스타레아 까사TV의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매트리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앞서 인트로에 제 연기력 어땠습니까? 제 메소드 연기에 많이들 속으셨을 텐데,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오바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모 유튜버님 채널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촬영 전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셨대요.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아, 이 사람 노잼인데, 이거 과연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회의를 하셨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아닌데 제 채널 특성상 워낙에 진지하고 진중하고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자꾸 까발려야 되고 소비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 또는 속으실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채널이다 보니까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상 그 인터뷰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 조금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재밌게 하자니 너무 또 가벼워 보일 것 같고 또 제가 하던 방식대로 하려니 통편집 될 것 같고 해서 조금 아주 조금 그 재미 한 스푼만 넣어서 촬영을 했었는데 통편집이 될지 아니면은 방송에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전달도 중요하긴 한데 위트 한 스푼 그리고 재미 한 스푼 유머 한 스푼 이렇게 넣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매트리스 영상을 지금부터 찍을 생각은 없었어요. 한두 달 후에 매트리스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정보들 이런 것들을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설날에 뭐 고향에 못 가게 하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도 그렇고 해서 이케아에 가봤습니다. 동부산 이케아가 생긴 지가 꽤 됐는데 제가 처음 가봤어요. 설날에 촬영해 놓은 이케아 영상을 한번 편집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자니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케아에서 유통하고 있는 그 롤팩 매트리스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홈쇼핑을 보셔도 그렇고요. 온라인몰 같은 데 보시면 롤팩 매트리스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롤팩 매트리스 한번 검색해 보죠. 파워링크에 굉장히 많은 롤팩 매트리스 업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보면 무려 12,000건 이상의 롤팩 매트리스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롤팩 매트리스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압축 기계가 있습니다. 이불을 보관할 때 비닐에 넣어가지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압축이 탁 돼가지고 부피가 작아지는 그런 개념 아시죠? 예, 그걸 매트리스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에 매트리스가 들어가고 압착을 해가지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거죠. 롤 해서 팩,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자동차에 그냥 실을 수 있고 집에 가서 이 비닐을 찢으면 공기가 다시 공급이 돼서 매트리스 형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롤팩 매트리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롤팩 매트리스가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편리한 획기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왜냐면 사실 매트리스라는 게 부피가 되게 커요. 그래서 굉장히 숙달된 배송 기사님들은 혼자서 배송을 하시지만 일반인들은 성인 2명에서 들고 움직여야 되는 그 정도 크기와 무게거든요. 그런데 이걸 압축해가지고 똘똘마리 해가지고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예, 똘똘마리 해가지고 상자에 딱 넣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왜 수많은 매트리스 회사들이 이런 롤팩 형태의 포장을 하지 않았을까?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죠. 스프링 매트와 메모리 폼 매트의 장단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스프링 매트의 장점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엣지 가드라는 겁니다. 엣지 가드가 뭐냐? 매트리스 엣지 가드.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가장자리 여기 지금 보이시죠? 매트리스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를 해주는 이걸 엣지가드 또는 서포트 폼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서포트 폼이라고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 부분 있죠. 여기에 바로 서포트 폼입니다. 자, 이 서포트 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매트리스의 미니어처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본 거예요. 안쪽을 한번 열어봐서 봐드릴게요. 여기 안에 있는 요 쇠 보이시죠? 요거 쇠. 이게 가장자리 이렇게 삥 둘러쳐져 있어요. 이게 매트리스의 형태를 잡아주는 링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트리스의 가장자리가 꺼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철 강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철 광선과 포켓 스프링을 잡아주는 클립이 있습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클립인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매트리스 전체에 틀을 잡아줍니다. 그래야지만이 안에 있는 포켓 스프링이 이탈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가장자리 테두리가 꺼지지 않게끔 힘을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게 서포트 폼이라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펀지를 많이 씁니다. 저희는 고압축 펠트를 씁니다. 그래서 무게를 가해도 가장자리를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서포트 폼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델은 서포트 폼이 없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누르면 굉장히 힘없이 처집니다. 물론 링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받쳐져요. 하지만 일정 이상의 하중을 가했을 때는 많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 링구라는 부분과 엣지 서포트 폼은 꼭 매트리스에 있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롤팩 매트리스 서포트 폼, 이렇게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구글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롤팩 매트리스 서포트 폼. 지금 보시다시피 서포트 폼 이미지가 전혀 없죠. 그냥 매트리스의 사진만 나오지 서포트 폼이 있는 사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서포트 폼이 없죠? 링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롤팩 매트리스의 단점에 대해서 검색 한번 해볼까요? 롤팩 매트리스 9개월 사용 후기 메뉴에 올라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좀 키워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롤팩이니까 가장자리에 지지력이 없습니다. 가장자리에 걸터앉기엔 불편한 점이 있어요. 또 확실히 꺼짐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 점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뒤집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매트리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장단점을 공유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점, 너무 가볍다. 가구나 매트리스는 비행기나 자동차처럼 어떤 첨단 소재를 써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들고 다닐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는 무겁다 이꼴 비싸다, 거의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가볍다는 거는 들어가야 될 게 많이 안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단점, 테두리가 약하다.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단점과 동일합니다. 롤팩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생긴 단점이다. 압축을 해야 하니 일반 매트리스에 비해 스프링의 견고함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정답입니다. 침대 끝에 걸터앉으면 밑으로 떨어져요. 이게 바로 링구와 엣지가드 또는 서포트 폼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186에 80kg인 저희 남편이, 남편 자랑하는 거죠 이거. 매트리스 끝에 다리를 모두 얹고 앉으면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침대 프레임 바닥면에 닿을 듯 말 듯. 그러니까 매트리스에 그냥 80kg 밖에 안 나가는 남자가 앉았는데 프레임 바닥면에 닿을 듯 말 듯 한다는 거죠. 굉장히 약한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무의식적으로 모서리를 밟으면 휘청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자, 그러면 가장자리 안 밟으면 되는 거 아니야? 침대는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쓰려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엣지가드 서포트 폼이 있는 이유는 앞선 메소드 연기 보셨죠?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퀸 사이즈, 두 명이 쓰는 게 퀸 사이즈죠. 퀸 사이즈 매트리스의 가로폭이 1500입니다. 1m 50밖에 안 돼요. 이걸 두 명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1m 50을 반으로 나누면 75cm가 나옵니다. 75cm 해봐야 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니까 인당 주어진 수면 공간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신혼 때야 좁아 터진 매트리스에서도 너무 좋으니까 끌어안고 산다지만 한 1, 2년 지나면 이런 식으로 등을 맞대고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다 보면 조금씩 몸부림을 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뒤척이다가 굴러 떨어지는 현상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20, 30년 전에 쓰던 매트리스들은 다 이런 엣지가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좁아 터진 이 매트리스에 두 명이 자는데 그 면적조차도 다 활용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테두리를 지지해주는 링구 그리고 엣지가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엣지가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매트리스의 수면 공간이 약 10에서 15%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집이 좁아서 퀸 사이즈를 구매했다고 칩시다. 근데 엣지가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최소 못해도 10% 수면 공간이 늘어난다 치면 1500에 150이 늘어나니까 1650. 그러니까 엣지가드가 없는 K 사이즈 매트리스의 수면 공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K 사이즈에 엣지가드가 있으면 KK 사이즈, LK 사이즈, RK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엣지가드 그리고 링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롤팩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스프링을 압축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링구 있죠. 굉장히 두꺼운 철 강선. 이걸 말 수가 없어요. 롤팩을 하려면 압착을 해가지고 똘똘마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똘똘 말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링구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스프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본넬 스프링 아시죠? 연결되어 있는 본넬 스프링. 혹시 모르실까봐 또 검색 들어갈게요. 본넬 스프링.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도 링구가 보이는데 이 본넬 스프링은 그나마 자기네들끼리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만 포켓 스프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링구가 없으면 포켓 스프링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엣지가드라도 있으면 이걸 잡아주겠는데 엣지가드도 못 넣어요. 이 엣지가드의 역할이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압착을 해버리면 이미 이 기능은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없다 보니까 단순히 매트리스 커버로 이 포켓 스프링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롤팩 매트리스가 이런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생략되다 보니까 가볍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가장자리에 앉거나 했을 때 훅 꺼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퀸 매트리스에 혼자 자니까 가장자리에서 잘 일 없어. 그래서 가장자리 꺼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철 강선 코일을 압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들어가는 스펀지들을 압착을 했습니다. 이게 이 압착한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국내 생산은 이렇게 롤팩을 잘 안 만듭니다. 수입 제품들이 롤팩을 많이 하거든요. 왜 이 롤팩 매트리스가 문제냐면 보통은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많이 들어오죠.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압착을 해서 롤을 말죠. 그리고 컨테이너에 실을 겁니다.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배를 타고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동시에 다 나가느냐? 아니에요. 이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순환이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1년이고 2년이고 재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이 잘 된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물량이 빠져나가다가 다시 재입고가 되면 뒤에 있는 물량은 그대로 쌓여있고 계속 앞에 다시 적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뒤에 있는 건 3년이고 4년이고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배송받는 제품이 롤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조사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생산된 지 6개월 이내 제품이면 괜찮다. 그 괜찮다는 기준이 뭐죠? 누가 정한 거죠? 이미 철 강선이 한번 압축돼 버리면 변형이 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스펀지들도 마찬가지죠.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100% 압착을 하기 전에 성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하물며 그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원이 될까요? 자, 그러면 이 롤팩 매트리스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과연 이 롤팩 매트리스가 소비자에게 주는 이점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주는 이점은 1도 없습니다. 이거는 100% 기업이 좋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압착을 해서 롤을 해서 박스로 포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부피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부피를 줄이면 물류비가 줄어들어요. 롤팩 매트리스를 만드는 이유는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유 말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걸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탄소를 줄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차에 일반적인 매트리스는 10장을 실을 수 있는데 롤팩 매트리스는 50장을 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가야 될 운반거리를 한 번만 가면 된다. 그래서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비대면 이야기 많이 하는데 비대면으로 배송을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장점이다. 말도 안 되는 그냥 갖다 붙이는 이야기죠. 특히 홈쇼핑이나 온라인몰에서 롤팩 매트리스를 많이 판매하는데 이건 단순히 배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좋을 건 1도 없습니다. 그러면 물류 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매트리스를 주문 한번 해보세요. 일반 매트리스를 구매할 때 배송비와 그리고 롤팩 매트리스의 배송비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 검색해 보시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팩 매트리스를 구매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비싸게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제 기준입니다. 정말 많이 양보해서 롤팩 매트리스인데 50만원 넘어가면 호구당하는 겁니다. 50만원이 넘어가면 충분히 좋은 매트리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롤팩 매트리스를 비싼 돈 주고 사실 필요가 없고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30만원 이상 되면 롤팩 매트리스는 구매하지 마세요. 전 좀 말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물류비 조금 아끼기 위해서 매트리스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런 중요한 부품들을 빼버리고, 당연히 그 부품들이 빠지니까 또 가격도 싸지겠죠. 과연 이런 매트리스를 유통하는 우리 매트리스 업자님들, 진짜 이 매트리스가 좋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롤팩 아니어도 넣을 거 다 넣고도 좋은 매트리스 싸게 공급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케아 가구 과연 과성비가 뛰어난가 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